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젠텍이 장중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늦어도 월화쯤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적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왔죠. 일단은 우리가 80억 기준으로 좀 잡았고, 영업이익도 4분의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이겠죠. 자, 누적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287인 게 이제 413으로 끝났어요. 그럼 120억이 넘는 거죠. 120억이 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조금 적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80억으로 잡았을 때도 한 20억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산하면은 20억보다는 조금 그거 더 되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앞자리가 225에서 225에서 이제 194를 빼는 거니까 31억이 나왔네요. 영업이익 31억.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네, 126억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간략하게 그냥 앞자리만 계산을 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거의 잡은 거랑 비슷해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매출을 80억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잡았죠. 그 다음 영업이익도 2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면 그거보다 무조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영업이익이 조금 더 준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높게 잘 나왔는데 3분기부터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4분의 1 토막 느낌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제 내피셜이기는 한데, 아마 그 키트 가격이 2분기 때는 워낙 성수기고 이제 막 물량이 퍼져나가고 너도 나도 너무나도 막 그 매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단가 자체가 지금보단 훨씬 더 높았을 텐데, 지금 시점은 사실 단가 부분은 좀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부분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진 건 제가 주담이랑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 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잡았던 그거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엄청나게 뭐 잘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실적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게 PO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나 3분기처럼 좀 박살나는 게 아닐까? 라는 이런 물음표가 솔직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실적이 나와주면서 PO 방식으로도 충분히 좀 많이 진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세 자릿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오명은 좀 많이 벗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번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으면 좀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제대로 좀 잘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담 통화에서도 좀 공유를 드렸지만 1월 달에도 주문서 이 물량이 제법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를 이제 베이스로 까는 거죠. 이 베이스로 이 실적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이런 키트가 거의 주겠죠. 일단은 지금은 플러스 뭐 이제 호르몬 관련된 뭐 이제 임신 배란 테스트기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베이스로 깔아 놓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하나의 블락을 쌓아주면서 이 전체 매출의 규모를 점점 업 시키는 거죠. 업을 시키면서 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상승도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좀 적용을 했고요. 전환사채,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일회성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넣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즉, 이 전환사채 부분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 지금 재무상으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본 총계 굉장히 좋아졌죠. 자본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부채가 절반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진 거,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제 자본 플러스 부채 합했을 때 그 전체 자산이 늘었고, 전체 자산이 굉장히 늘었고, 그 중에서도 자본이 굉장히 늘었고, 자본금도 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 구조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찍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로 나올 거거든요. 왜? 전환사채 때문에,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회계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고 우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공시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장중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하나하나 다시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최근에 좀 정리를 해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는, 자, 보세요.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느꼈고, 지금 PO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욕할 게 아니라 이제 주문을 넣는 회사를 좀 탓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PO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위탁이랑 책으로는 이제 위탁과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제가 그 명칭을 지금 갑자기 또 말씀을 드리려니까 딱 까먹었는데, 아무튼 대량으로 그냥 미리 넣는 게 있어요. 용어가 생각날랑 말랑해요. 그러니까 위탁으로 판매하는 거는 이게 이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발주를 넣어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절은 이 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대량으로 이제 가져가는 구조예요. 대신에 위탁보다 이제 매절이 가격을 더 싸게 이제 공급률을 더 좋게 들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서로 윈윈인 거는 매절로 들고 가면은 일단 기업 입장에서 물량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으로 계상을 먼저 해놓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유통업체가 이것들을 이제 다 소화를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환불이라는 게 있겠죠. 환불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계약 취소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를 지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매입처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PO 방식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책 사업으로 비교를 하면은 딱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게 이제 매절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매출 공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 한 번에 나가니까. 근데 이거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아서 이런 것들은 공시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문서 방식의 공급 주문서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PO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공시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이런 수요가 이런 것들이 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항체도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물량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그렇게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진단키트도 똑같이 물건을 이제 납품하고 유통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을까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주담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 회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부분과 이제 포스트 코로나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항원 FDA,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항체 FDA EUA, 그 다음에 항원 식약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둘 다 포함이 되는 거긴 하지만 슈얼리 스마트 관련해서 이제 홈키트, 이거 슈얼리 스마트 그리고 홈키트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이제 각종 수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결핵,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 이거는 이제 국내죠, 국내. 이 국내는 제가 좀 물어봤는데 결과가 나온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온 홀딩스랑 하는 합작 회사에 대한 이제 라이센싱 아웃 플러스 WHO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러지 있죠, 알러지 있고요. 알러지 유럽 시장이죠, 알러지 유럽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21년 마무리가 되는 국책과제에 이제 치매 키트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결핵 같은 경우 국내외로 하겠습니다. 뭐 해외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 WHO 이제 WHO 요것도 넣어야죠. WHO 항원항체 신청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책과제 치매 키트도 있고, 뭐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 여기 뭐 또 추가로 하자면 뭐 LDT 정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가 단기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또 박스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항원 FDA, EUA. 물론 이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예 연락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 담당자 배정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FDA를 받아본 기업이고 뭐 민감도 특이도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품상 하자가 없으면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홈키트도 그렇고 이건 뭐 거의 다 지금 나올 거죠. 슈얼리 스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항원에 따른 지금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금방 나올 수가 있고, 결핵 지금 이제 국내는 지금 판매를 이미 하고 있죠. 그다음 오리온 홀딩스 이것도 뭐 한 달 안으로 아마 이제 그런 계약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알러지가 사실은 좀 그 변이 때문에 한 두어 달 정도는 더 걸릴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시간이 나올 법해요. 그 다음에 조금 그나마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게 지금 국책과제 치매 키트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뭐 요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뭐 또 추가적으로 또 고민이 되는 게 또 지금 머릿속에 딱 적으려고 하니까 또 까먹었어요. 아무튼 좀 플러스 알파로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본다라면은 정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나 뭐 결핵 같은 경우는 중국 쪽, 그리고 전 세계 최초, 그러니까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게다가 결핵이라는 굉장히 강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항원항체에 따른 좀 이런 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매출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중앙체에 대한 지금 긍정적인 그런 뭐 발언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백신이 아직까지는 유통이 되고 있고 굉장히 소량만 풀렸기 때문에, 소량만 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소량만 풀렸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뭐 변이라든지 이런 살들이 붙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가 뭐 그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뭐 중항체나 항체 이런 검사는 계속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중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젠스크립트랑 이제 수젠텍이 대장이죠. 항체 쪽으로 가도 수젠텍이 항체의 뭐 수젠텍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거기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항원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이프라인들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던 이런 실적 부분들을 끝내놓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너무 많죠.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전부 다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분명 요 중에서도 어떤 거 하나는 안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거가 뭐 다 되면 가장 베스트고 다 되길 희망을 하고 있죠. 다 되길 희망을 하고 있는데 분명 요 중에서도 뭐 어떤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엑스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요게 좀 빨리 좀 끝났죠. 끝난 부분 제가 봤을 때 기기값이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요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요. 근데 지금 이거는 벌써 합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합작 회사로 통해서 가는 이 부분들은 거의 뭐 안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리온에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런 거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요런 것들은 사실 인증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지만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안 되는 확률보단 될 확률이 일단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랑 특이도가 괜찮은 상태에서 안 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기술력 좋은 회사가 해서 담당자까지 배정이 되는데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인증을 못 받으려면 제품상 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감도랑 특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 키트가 안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썰은 있죠. FDA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자국을 위해서 뭐 승인을 안 준다 요런 얘기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자국이랑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전염병이 유지가 되면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자국도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FDA EUA를 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나 중앙체 같은 경우는 담당자까지 굉장히 빨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체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항원이 늦었던 거는 저는 그만큼 항원 신청을 한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아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중앙체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항원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식약처 같은 경우야 뭐 C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홈키트 같은 경우도 지금 7주 차 넘어서 이제 8주 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뭐 안 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항원도 그렇고 항체도 그렇고 다 C 인증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인증도 받아본 곳이 받는다고 이거를 해놨던 이 기업들이 이게 안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여기 박스에서 지금 이평선 닿아서 움직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젠텍도 엑세스바이오처럼 천천히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좋아요. 사실 실적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솟아버리면 급등주 패턴에서 계속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어갈 이슈가 없잖아요. 지금 기대가 되는 건 있지만 당장 나와가지고 우리 눈앞에 딱 해가지고 그래 이거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다들 담자 이렇게 될 만한 이슈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서 불안하거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차곡차곡 자리 어느 정도 이평선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자리 다지고 내려올 때 솟아 나가면서 터져 나가면서 한 번에 뚫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액세스바이오도 제가 계속 2만원 라인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씩 강한 슈팅이 나와도 일정 라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건데 아예 바닥권 라인에서 바로 급등해서 솟는 거는 원래 계속 가야 돼요. 바닥 라인에서 솟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한동안 쭉 가야 됩니다. 위직수도 그렇고 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고 뭐 이제 대세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보면은 바닥권에서 상승 나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엑바 같은 경우도 보세요. 물론 이건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죠. 이슈가 있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 반도체가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갭 만들고 상승 나오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못할 거면은 급등이 나오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안 좋고 제가 실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80억에서 뭐 120억까지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 기대 안 했고, 뭐 150억 이상이다 이런 거는 좀 한 10% 정도 아무튼 좀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안 올라가도 크게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액바 같은 경우도 같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액바 같은 경우도 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실적이 얘도 실적 엄청 좋아져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 영상 찍고도 계속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못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가는 게 정말 타기가 힘들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조정 나올 것 같으면서 계속 안 들어, 이런 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뭐 최소 50% 정도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면. 에이스토리 같은 것도 보세요. 바닥 라인에서 쏘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큰 빅사이클이 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괜히 뭐 이런 이슈마다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점진적으로 수젠텍 같은 경우도 2만원 라인 정도까지 자리 잡아주고, 여기 라인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서 자리 이렇게 만들고, 이평선 위에서 만나서 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쏘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네오이즈라든지 앱클론 차트 이런 것도 보세요. 계속적으로 요런 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려오는 거 차분히 내려서 올라타고, 쏠 때 이럴 때 쏘더라도 요것도 보시면 2만 5, 6천원 라인에서 4만원 라인까지 금방 갔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타면서, 근데 이제 수젠텍은 요렇게 올라타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올라갔다 살짝 횡보 라인은 있어도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나올 때 그 전 라인을 좀 뚫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은 이런 라인을 좀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조금 올라갔다 바로 이제 동산을 계속 만드는 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이 회사를 뭔가 이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만약에 진단키트로 주제가 오면은 저는 항상 진단키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각 섹터별로 분명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결국에 친환경 인프라 반도체, 물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장이 온다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 낮게 떨어져 있는 섹터들로 수급이 옮겨올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빅히트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세아베스틸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보세요. 바닥권에서 솟기 시작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고 올라가거든요. 뭐 CJ 치즈별 같은 것도 은근슬쩍 많이 올랐어요. 이런 애들 보세요.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진단주들이 지금 최근에 실적 보면 다 너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보세요. 뭐 랩지 한번 좀 속긴 했지만 랩지도 지금 완전 바닥권이죠. 그 다음에 뭐 시젠도 사실은 뭐 회계나 이런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주주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줬고, 그 다음에 아마 역대 또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요런 애들 보시면 다 엄청 미치거든요. 많이 눌려 있다라는 거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충분히 좀 돌아올만 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 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물론 백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42만 명, 오늘 42만 명이고 국내도 다시 40명대 이상, 400명대 이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작년 2분기부터 실적 최대 실적 나오고 끝났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진단주들이 뭐 꺾인 애들도 있긴 하지만 뭐 시젠이나 이런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액바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일단은 2분기부터 끝났다는 얘기가 이미 틀렸다는 건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상황이 과연 지금 1억 5천명, 1억 500만 1억 700만이 다 돼가요. 1억 700만이 다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변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들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좀 불안하고 하니까 개량 백신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진단키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뭐 수젠텍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왔을 때 뭐 PCL도 좋은 거 알고 다른 것도 당연히 좋은 거 알아. 바디텍 매도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젠텍이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즌을 이런 포스트 코로나까지 간다면 결핵이나 이런 게 다 오픈이 된다면 충분히 시즌과도 자웅을 가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물론 영업면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영업 굉장히 잘하는 오리온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기술 개발은 했는데 상품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통 라인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유통 라인이 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슈얼리 스마트라든지 그런 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 그리고 사후 관리를 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총괄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런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항체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체 쪽으로 가면 수젠텍은 정말 강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원에서 인증만 좀 무난하게 물론 이게 쉽지 않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가 뭐 일단 담당자 배정 나와서 아예 연락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민감도 특이도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상황이고, 제품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FDA 기준이 뭐 C 인증보다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키트가 지금 안 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건데, 이게 되면 이제 수주까지 같이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제가 그 어제 통화로 좀 정리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FDA, 항원 FDA라는 좀 PCR을 제외한 나머지 그 파이 중에서 큰 파이에 대한 가장 큰 시장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다가 수주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도 지금 사실 1분기도 좀 기대를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달의 흐름들만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FDA가 터져 나오고 수주가 터져 나오고, 그럼 당연히 수주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2분기보다 만약에 넘어가는 그런 실적까지로 만약에 간다면 정말 그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물론 그게 다 잘 됐을 경우이긴 해요. 잘 됐을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부분을 사실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안 좋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주가가 만약에 요런 라인에 있다라면은 충분히 안 좋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75% 정도가 빠진 종목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악재 실적이라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 거의 다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항상 안 좋은 얘기만 또 안 좋은 얘기를 이때까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판도의 상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기대할 법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시장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체와 항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런 나머지 이런 파이프라인들 제가 좀 빼먹은 것들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좀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좀 신청한 지가 뭐 두어 달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은 뭐 당연히 이런 인증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더뎌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2-3개월 안으로는 거의 웬만한 이슈들이 다 오픈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절반 이상은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요런 거 제외하면 요런 거 제외하면은 뭐 21년 아예 잡혀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뭐 WHO 같은 경우도 좀 시간 걸린 거 이런 거 좀 제외한다라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뭐 옵션 만기도 끝났고 연휴도 이제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흐름 가는 거 보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면서 좀 같이 한번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젠텍 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큰 그 고비는 좀 넘어간 것 같아요. 1차적인 고비 이제 항원만 잘 되면 됩니다. 항원만 일단 1차적으로 항원이 잘 되면은 굉장히 주가의 움직임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제품의 하자가 없잖아요. 제품이 민감도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에 대한 얘기를 벌써 2주 전, 벌써 3주가 다 되어가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진짜 이 하자만 없다라면 충분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 연휴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이 다음 주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